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 중국이 이제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습니다. 무려 31년 만에 첫 적자를 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대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윤용준 국제무역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매달 무역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예견된 사실이긴 한데 무역 정도가 적자가 이 정도로 사실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딱 잡히는 원인이랄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중무역 수지가 지난해에 180억 달러로 적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제일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이 2018년도에는 26.8%였다가 지난해에는 19.7%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무역 수지도 적자로 됐고요. 이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그 큰 붐이 일었던 글로벌 IT 경기가 23년도에는 약화되면서 우리 대중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감소한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도 부진하고 그리고 우리 대중 수입도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면서 좀 큰 폭의 그런 적자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아닙니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중국을 상대로 이제 많은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구조를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면은 중국이 그 중간재를 가공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어떤 자체 기술력과 자금률이 꾸준히 높아가면서 이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즉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 수요가 기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기조적인 수요 둔화가 철강이라든가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이 되지만은 네. 앞으로 그 범위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분야로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도 방식도 투자에서 소비로 변화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큰 규모의 대중무역 흑자를 기조가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결국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좀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 좀 발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흥 시장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 그리고 인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들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중국보다 현재 생산 비용이 좀 싸고요. 그리고 젊은 층 인구도 많아서 생산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미국, 일본 등이 많이 지금 직접 투자 비중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부터 현지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투자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 글로벌 제조업 슈퍼 강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역할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세안과 인도를 어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의 대안적 시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세안과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구조를 보면은 대중 수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중간재 비중이 80% 수준이고요. 우리가 그 대아세안 지역으로 중간재를 보내면 아세안이 가공을 해서 주로 소비재는 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중간재를 다시 중간재는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무역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미국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의 대아세안 수출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중 수출에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간 중국 시장을 중간재 수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안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어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전략을 세울 때에 이런 과거의 교훈 삼아서 고급 기술의 중간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많은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 시장을 처음부터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용준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이었습니다.